네, Y 로봇 시작하겠습니다. 잠깐만요. 너희가 이 책을 읽고 나서 가장 인상 깊었던 로봇의 이름이 뭐야? 대야부터. 나는 잠깐만 한 번만 다시 들러보고. 나는 여기에서 아시모랑 슈보 그 두 개 제일 인상 깊었는데 슈보는 우리나라가 만들어서 그렇고 아시모는 계단을 걸을 수 있어서. 네. 현영이는? 나는 다빈치라는 로봇이 인상 깊었는데, 왜냐하면 로봇으로 그 사람을 치료한다는 게 원래 사람이 사람을 치료하는 것만 많이 봐가지고, 그래서 인상 깊었던 것 같아. 예림이는? 잠깐만 조금 이 뭐지 나노 로봇이 이 인상 깊었는데 왜냐하면 캡슐 안에서 아주 작게 있어가지고 사람을 이렇게 치료해 준다는 게 신기했어. 성인이는? 네, 아시모가 제일 인상 깊었고 이유는 세계 최초로 계단을 오르낼 수 있는 로봇이라는 게 인상 깊었어. 너희는 AI 미래를 긍정적으로 생각해? 아니면 부정적으로 생각해? 제아부터. 저는 별로 긍정적으로 생각해. 왜냐하면 인간의 삶이 조금 더 나아질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성인이는? 나는 좋아지고 둘 다 약간씩 동시에 있을 것 같기도 해. 제아말처럼 약간 좀 더 생활이 편리해질 수도 있는데 그만큼 약간 사람들이 약간 직업을 잃을 수도 있다던가 그런 일도 좀 발생할 수 있으니까. 예림이는? 나도 약간 반반이긴 한데 일단 로봇이 발달하면 인간들의 삶이 더 편리해지고 더 간단해지게 할 수 있는데 그 대신에 로봇이 그런 직업들을 약간 점령한다고 해야 되나? 그 직업을 뺏어가지고 로봇들만 할 수 있는 그런 세계가 올 것 같기도 해. 현영이는? 나는 부정적으로 생각하는데, 왜냐하면 편리할 수도 있지만, 그만큼 이제 사람들 일자리가 줄어들고, 많이 우리가 게을러질 것 같고, 그만큼 뭔가 약간 기계 쓰면 공장에서는 매연이 많이 나오잖아. 공기도 나빠질 것 같아. 너희는 이 책에서 미국이 그 삼 로봇 원칙이 사람 말을 잘 들어야 되고 그리고 사람을 해치지 않아야 되고 그러니까 이렇게 있잖아. 근데 여기서 미국이 군사용 로봇을 만들었는데 너희는 그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해? 제아부터. 나는 그래서 로봇 제3 그 공학 원칙 그거를 어겼으니까 그래 안 좋다고 생각해. 성현이는? 나도 로봇이 약간 그렇게 전쟁이나 살상의 용도로 사용되는 건 좀 아니라고 봐. 예림이는? 나는 로봇이 인간을 더 편리하게 만들고 더 뭔가 인간에 도움이 되는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전쟁 같은 그런 분류된 것 같아가지고 그 규칙을 어긴 거니까 좀 잘못됐다고 볼 것 같아. 현영이는? 전쟁을, 생각하면 사람이 죽긴 한데, 그만큼 사람의 인력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로봇을 그렇게 만든 거고, 전쟁에는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싸우는 거니까, 그닥 나쁘다고 생각은 할 수 없을 것 같아. 네, 여기까지 할게요. 네, 수고했습니다.
지금 마지막 질문 같은 경우에 이른바 군사용 로봇을 만드는 것에 관해서 이 현영이가 또 다른 사람들과 다른 소수 의견을 이렇게 제시하고 있는데 현영이 의견이 아주 뭐 선생님 생각에는 아주 뭐야 특별한 그런 시각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현영 같은 시각이 분명히 있다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이 말한 대로 로봇은 인간을 공격하면 안 된다. 뭐 로봇 그 3원칙이라고 그러나? 로봇공학 3원칙? 자, 책에서 보면 35쪽 정도에 나와 있는데 로봇공학 3원칙을 우리가 확인해 보면 첫 번째가 뭐야? 35쪽. 인간의 치환은 안 돼서는 인간의 위험을 모른 채 해서는 안 된다. 인간에게 해를 끼쳐서는 안 되며 인간의 위험을 모른 채 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인간을 위한 로봇이어야 된다라는 게 첫 번째 원칙인 거지. 두 번째 원칙은 로봇은 로봇은 인간의 명령에 절대 복종해야 한다. 난 인간의 명령이 제일 명령에 원칙에 절대 복종해야 한다라고 하는데 그런데 이제 그 부분에서 이론칙이 우선이고 즉 인간을 공격해라라고 말하면 인간의 명령에 복종하면 인간을 공격해야 되잖아. 근데 그러면 첫 번째 원칙이 어긋나기 때문에 모순이 발생하기 때문에 첫 번째 원칙이 어긋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해야 된다고 되어 있고 제3원칙은 로봇은 제1원칙까지 그치, 이원칙이 원칙을 위배되지 않는 한 위배하지 자기 자신을 보호해야 한다. 로봇은 자기 자신을 보호해야 되는 어떤 그러한 임무를 갖고 있다라고 해서 1, 2, 3원칙을 얘기하고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이 군사용 로봇을 얘기하면 아까 본순에 얘기했듯이 인간에게 해를 끼쳐서는 안 되며 인간의 위험을 모른 채서 안 된다는데 인간을 공격하고 있기 때문에 이론칙이 어긋나는 거 아닌가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자 문제는 이 로봇공학의 원칙이라는 것 자체가 사실은 사회적 합의가 아니야. 법도 아니야. 그 단지 뭐일 뿐이야? 누구의 주장? 여기 36쪽에 누구? 아이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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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시모프라는 그 소설가. 로봇 소설을 많이 쓴 소설가가 그 소설 속에서 법률을 제안한 거야. 그렇기 때문에 현실적인 힘을 갖고 있지 않아. 그래서 그런 점에서 이제 우리가 로봇을 만들어가고 있는 어떤 그런 상황에서 그런 국제적인 사회적인 어떤 그런 합의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 어떤 그런 부분을 볼 수가 있는데 자 그래서 로봇이 인간을 공격하면 안 되는데 군사용 로봇을 만들어서 인간을 공격하다니 로봇공학 3원칙 어긋난다라고 하는데 현영이가 아까 뭐라고 했냐면 자 군사용 로봇을 왜 만들었냐라는 얘기. 군사용 로봇을 만든 이유가 사람들이 전쟁에 나가서 싸우면 자기가 총에 맞아 죽을 위험이 있잖아. 근데 누굴 내보내면 로봇을 내보내면 사람들이 전쟁하지 않아도 되잖아. 즉 우리나라가 군인들이 나가 전쟁을 해야 되는데 우리나라 군인들을 안 보내고 로봇을 보내면 우리나라 군인들을 보호할 수 있잖아.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군사용 로봇을 만들어야겠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이유들은 위험한 일 어떤 그런 일들을 하지 않게 한다. 어떤 그런 의미를 갖고 있다는 점에서 사람을 보호한다는 거지. 근데 그게 그러니까 양면의 측면을 다 갖고 있는 거야. 우리 편은 보호하는데 반면 그 로봇이 결국은 상대편을 죽이는 상대편을 공격하는 어떤 그런 부분에서 이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지 않냐라는 부분을 볼 수가 있고 또 현실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냐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 특별히 이제 이른바 저출산. 그래서 군대 갈 자원이 부족한 거예요. 군대 갈 사람이 부족. 그래서 선생님이 군대 갈 나이 때만 해도 군대 갈 사람이 너무 많았어. 그 키가 좀 크면 군대 면제. 뭐 발이 평발이면 군대 면제. 눈이 좀 나쁘면 군대 면제. 외아들이면 군대 면제. 뭐 이런 식으로 군대를 안 보내는 공부 잘하면 군대 면제. 뭐 이런 식으로 군대 면제하는 게 되게 많았었어. 그런데 그 지금 같은 경우는 저출산으로 그 인구 자체가 적다 보니까 웬만하면 다 군대로 보낸다는 얘기. 그러고도 군대의 그 인원을 충족할 수 없으니까 요즘에 이제 뭐 누구를
사람을 대신해서 로봇을 뭐하는 군인으로 채용하는 그런 단계. 그래서 옛날에는 군인들이 중요한 업무 중에 하나가 감시, 보초 서는 건데 사람이 보초를 쓰면 뭐 깜빡깜빡 돌 수도 있고 뭐 주의가 흩어질 수도 있고 피곤할 수도 있는데 사람 대신에 누구를 로봇을 감시용 로봇을 갖다가 놓음으로써 그 사람을 대체하는 어떤 그런 부분들 그런 효율성을 어떤 증대시키는 어떤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서 군사용 로봇을 만들기도 하고 그 부분에 있어 효과를 갖는 거예요. 또 하나는 자 옛날 전쟁과 오늘날 전쟁이 좀 다른 점이 있어. 옛날엔 총칼로 싸웠는데 이번엔 미사일. 옛날 전쟁은 군인들끼리만 나는 군인들 피지컬 싸움. 병사들끼리만 감기 싸웠어. 싸움. 즉 군대가 나가가지고 어느 들판에서 만나가지고 군인들끼리 싸운 거야. 그러다 보니까 군인들끼리 죽고 다치고 하는 일이 있어도 일반 국민들이나 어떤 이런 부분들에 대한 피해는 상당히 좀 덜했다고 그래 과거에는. 근데 요즘에는 현대전에서는 그냥 딥다 뭐 하는 거야 폭격을 막 해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전쟁터가 따로 없어. 그러다 보니까 민간인들 뭐 이런 부분도 상당히 많이 죽게 되는 어떤 그런 부분을 볼 수 있는데 만약에 그 로봇 전쟁이 되게 되면 현영인의 나라에서도 로봇을 내보내. 예림이 나라에서도 로봇을 내보내. 그럼 로봇들끼리 뭐 하는 거야? 싸워요. 전쟁하고 싸우는 거야. 그러면 사람들은 오히려 싸우지 않게 될 것 않아요. 아니냐. 그래서 사람들을 오히려 보호할 수 있지 않냐라는 식으로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어. 하지만 그게 과연 그렇게 될지 아니면 그 로봇이 무차별적으로 누굴 공격할지 사람을 공격할지 그 부분에서는 알 수 없는 어떤 그런 부분들인 거지. 그래서 그 부분에서 이게 과연 로봇이 문제냐 로봇이 문제가 아니라 로봇을 가지고 전쟁을 하려는 사람들 문제다. 그래서 그 로봇 그 자체보다도 그 기술을 군사 기술로 이용하는 어떤 그런 사람들의 문제 아닌 건가라는 부분에서 이것은 로봇을 가지고 그 만드냐 안 만드냐를 갖고 해결해야 될 어떤 그런 문제들이 아니라 사람들 사이에 전쟁이 아닌 평화적인 어떤 그런 방법으로 살아갈 그런 부분들이 더 필요한 것이 아닌가라고 또 이렇게 주장하는 그런 부분을 볼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좀 다른 측면을 얘기하면 우리가 그 사용하는 많은 뭐 인터넷이 됐건 뭐가 됐건 간에 많은 기술들이 원래는 뭘로 개발됐다는 거야? 군사용으로 개발됐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 군사용으로 개발된 것들이 우리 일반 생활로 넘어와 가지고 우리 일상생활에 널리 쓰이게 되는 어떤 그런 부분들을 볼 수가 있기 때문에 로봇의 어떤 그런 발달이나 어떤 그런 측면에서 군사용 로봇을 개발하는 어떤 그런 경쟁이 오히려 나중에 이제 그 군사용으로만 쓰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일상의 어떤 그런 삶으로 퍼져나갈 수 있는 어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뭐 군사용 로봇의 개발이 꼭 나쁜 것만은 아니다라는 식으로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어. 그쪽에 이제 많이 개발한 어떤 현영이 같은 입장이지. 반면에 대다수의 입장은 어쨌든 이렇게 로봇이 군사용 로봇이 됨으로 인해서 더 엄청난 파괴력으로 인해서 우리 인류를 결국은 멸망시킬 거다. 라기 때문에 왜 에너지를 거기다 쏟냐. 사람들을 잘 살게 하고 평화로운 데 에너지를 쓰기에도 부족한데 왜 서로를 죽이는 일에 에너지를 쏟냐. 라는 부분에서 이제 거부감, 반대의식 이런 것들을 갖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뭐 이런 논리야. 본숭이 네가 군사용 로봇을 개발해? 근데 그럼 우리는 안 하고 있어. 그럼 어떻게 된다는 거야? 본숭이 나라에 우리가 식민지가 될 수밖에 없고 우리가 당할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본숭이가 군사용 로봇을 개발하면 우리는 좋든 싫든 우리도 뭐 해야 된다는 거야? 그거에 맞서기 위해서 우리도 군사용 로봇을 개발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서로 그 경쟁을 할 수밖에 없는 어떤 그런 군비 경쟁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또 어려움이 또 있는 것들도 사실입니다. 자, 다음 하겠습니다. 2번 이다구나. 여기서 책에 보면 꼼지가 받은 로봇, 강아지 로봇이란 게 있는데 너희들이 만약에 강아지를 키운다면 강아지 로봇을 키울 거야? 아니면 강아지를 키울 거야? 제아부터. 나는 그래도
나는 강아지를 키울 거야. 왜냐면은 지금도 강아지가 있고 뭔가 강아지 로봇은 기계적인 느낌이 강하달까 해서. 원숭이는 나는 그냥 살아있는 강아지를 키울 거야. 왜냐하면 나는 그냥 약간 로봇을 키우면 약간 너무 지하처럼 약간 기계적인 느낌이 크고 약간 좀 나는 약간 귀여움의 강아지를 키우는데 만약에 귀여움이 없으면 강아지를 안 키울 것 같아. 예림이는 나는 로봇 강아지를 키울 것 같은데, 왜냐하면, 어, 강아지를 굳이 귀여움으로 키운다기보다는 뭔가 그 가치 있는 그런 느낌으로 키우는 것 같기 때문에, 근데 살아있는 강아지를 키우면 만약에 그 엄마 아빠가 다 일 나가고 우리도 학교 나가면 그냥 혼자 남고거나 그래야 되잖아. 그래가지고 나는 그냥 어 똥도 잘 안 똥도 안 싸고 그냥 그런 로봇 강아지를 키울 것 같은데. 성현이는 나도 그냥 살아있는 강아지를 키울 것 같고, 이유는 뭔가 로봇 강아지는 약간 그냥 살아있는 애들과는 다르게 약간 애교 같은 것도 많이 없을 거고, 뭔가 약간 제가 말처럼 기계적인 면도 약간 조금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살아있는 게 더 나을 것 같아. 여기서 로봇 인간의 몸에 로봇을 이렇게 끼거나 약간 직접 그 넣어가지고 조그마한 거를 그래서 인간의 몸을 치료한다는데 너희들이 만약에 그거를 하는 인간 그걸 주입하는 인간의 입장이라면 막 로봇이 해킹을 당해서 자신의 몸을 잘못 만들 수도 있고 무언가를 약간 기계에 실수가 생겨가지고 안 좋아질 수도 있는데 많은 장애가 생길 수도 있는데 너희들이라면 로봇을 믿고 할 것 같아 아니면 안 할 것 같아? 성현이부터. 나 질문 뜻을 잘 이해를 못했는데. 여기서 보면 다리가 없는 사람은 다리처럼 생긴 로봇을 이렇게 끼우고 몸이 안 좋으면 약간 그 조그만한 로봇을 몸속에 넣잖아. 근데 만약에 이런 로봇들이 해킹을 당해서 너희들의 몸이 잘못될 수도 있는데 너희들이라면 무조건 그걸 할 것 같아 아니면 안 할 것 같아? 글쎄, 난 그래도 할 것 같아. 왜냐하면 뭐 사실 그런 로봇들을 굳이 해킹할 사람도 딱히 많진 않을 것 같고 훨씬 더 사는 게 편리해질 때문에. 예림이는 난 아직은 로봇을 잘 못 믿을 것 같기도 하고, 그냥 작기도 해가지고 막 어디 막 혈관에 딴 길로 빠져나갈 수도 있고 그러잖아. 그래가지고 나는 의료용은 쓰진 않을 것 같아. 원숭이는 원숭이 나는 그 약간 병에 따라 다를 것 같긴 한데 만약에 약간 심각한 병이나 아예 못 고쳐지는 병이면 그 로봇을 사용해서 최대한 나아질 수 있도록 할 것 같은데 예를 들어 감기나 뭐 그런 게 걸렸으면 그런 건 시간이 필요한 거니까 안 하면
그거에는 굳이 사용 안 해도. 제안은? 나는 그래도 내가 더 편하게 살 수 있고 나에게 더 편리함을 주는 거니까 해치당할 거를 감안을 하더라도 어쨌든 나는 쓸 것 같아. 왜냐면 일단은 뭐 어딘가 다치면은 몸을 제대로 쓸 수 없는 상황이기도 하고 어차피 계속 그렇게 살 거면은 그냥 그걸 해서 더 편리하게 살아가는 게 나을 것 같아. 네, 여기까지만 할게요. 네, 수고했습니다. 잠깐만 요거 하나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여? 네. 로봇의 힘을 빌려 운동 능력을 겨루는 국제대회가 개막했습니다. 4년에 한 번씩 올림픽처럼 열리는 대회인데요. 우리나라는 전보다 8배나 빨라진 로봇 다리를 개발해 선수들이 좋은 결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서동균 기자입니다. 하반신이 마비됐지만 로봇 다리의 힘을 빌려 계단을 성큼성큼 오르내리고 1m 간격 학자들을 요리조리 빠져나갑니다. 인조인간을 뜻하는 사이보그와 운동 경기인 에슬론을 합친 사이베슬론 대회입니다. 4년 전 첫 대회보다 더 가파르고 복잡해진 장애물을 더 빨리 손쉽게 넘습니다. 로봇의 보행 속도를 일반인 수준인 시속 2.5km까지 끌어올렸습니다. 4년 전 첫 대회보다 8배나 빨라진 겁니다. 무릎 구동기와 이 엉덩이 관절 구동기도 지난번 대회보다는 파워적인 측면에서 한 2배 정도 강해졌기 때문에 지팡이 없이는 일어설 수 없었는데 이제는 1분 정도 혼자 서 있을 수 있습니다. 새로 개발된 로봇 다리엔 사람의 발목 역할을 하는 부분까지 더해져 전보다 균형감도 좋아졌습니다. 4년 전보다 기록을 6분이나 단축했습니다. 예전에는 로봇을 저희가 거의 끌고 가다시피 할 정도의 로봇이었다면은 지금은 90% 이상의 로봇이 다 해준다고 보시면 됩니다. 원래 스위스에서 열렸던 대회가 코로나 여파로 25개 참가국이 자기 나라에서 경기를 펼쳐 자, 이러한 동영상인데, 그러니까 우리 지체 장애인들, 다리가 불편해갖고 휠체어 장애인, 휠체어를 타고 다니는 그런 장애인들든가 목발을 짚고 다녔던 그런 장애인들이 이 로봇 다리를 통해서 우리 뭐 보통 비장애인들처럼 똑같이 뭐 할 수 있다는 거야. 걸을 수 있게 됐다는 거야.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이 로봇의 개발은 그 지체 장애인들에게는 상당히 뭐예요? 축복과 같은 어떤 그런 일들이지. 또 그 시각 장애인들 같은 경우 앞을 못 보잖아. 근데 로봇 눈을 장착해 주는 거야. 그렇게 되면은 뭐 할 수 있다는 거야. 앞을 볼 수 있다는 거야. 그래서 청각 장애인도 마찬가지고 그런 식으로 그 장애를 뭐 할 수 있는 극복할 수 있는 어떤 그러한 그 수단으로서 로봇 기술이 활용된 어떤 그런 볼 수가 있고 우리가 과거에 그 심장병이 있는 사람들이 심장이 약해가지고 맨날 누워 있어야 됐어. 그 활동 못했어. 근데 이미 이제 그런 그 인공 심장들 이런 것들을 장착을 함으로 인해서 그래서 이제 뭐야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게 된다던가 뭐 이런 식으로 그런 로봇 기술의 어떤 그런 발달이 우리 인간의 어떤 그런 삶을 도와주는 그런 부분에서 상당히 긍정적인 어떤 그런 부분을 갖고 있다는 거지. 그래서 현행에 제기한 로봇이 인간의 몸으로 들어와서 인간과 로봇이 만나는 어떤 그런 걸 보고 우리 그 용어가 있는데 그 용어를 뭐라고 불러? 책 32쪽. 사이보그. 사이보그. 그래서 이른바 사이보그 인간들이 사이보그가 앞으로 많이 생겨날 거라는 어떤 그런 부분들을 갖고 있지. 그럼으로써 이제 그 장애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좀 이렇게 진전을 가져올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어떤 그런 노력들. 그런 점에서 이제 상당히 희망적인 어떤 그런 일을 하고 있는데, 자, 석연이 요즘 사람들이 성형수술을 하는 이유가 뭐야, 성연아? 성형수술. 예뻐지고 잘생겨지기 위해서. 예뻐지고 잘생겨지기 위해서 성형수술을 한다는 얘기야. 그래서 완벽한 우리가 보기에 완벽한 얼굴을 갖고 있는 현영이도 내가 더 예뻐지기 위해서 더 아름다워지기 위해서 내가 뭐 해야겠다? 성형수술을 해야겠다. 내가 뭐 쌍꺼풀 수술을 좀 할까? 뭐 턱을 좀 깎을까? 뭐 이런 생각을 나중에 할 거란 얘기야.
근데 그게 지금 현영이가 무슨 문제가 있어서 성형수술을 하겠다는 게 아니라 더 아름다워지기 위해서, 더 예뻐지기 위해서 성형수술을 한다고 생각을 해. 근데 원래 처음에 성형수술은 왜 생겼는지 알아? 왜요? 응? 얼굴이 처음에 성형수술이 생겨난 이유, 현영이. 음. 뭐라고? 얼굴에 약간 장애같이 입이 많이 그 애기 보면 입이 막 이렇게 두 개로 윗입술이 갈라져 있는 그런 거 있잖아요. 그렇지. 그런 거를 이제 안 바꾸고 원래 평범한 입술처럼 하기 위해서. 맞아. 현영이가 지금 말한 대로 쌤이 뭐 그 용어가 지금 이렇게 써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얹청이 뭐 이런 것들이라고 하는 어떤 그런 부분에서 그런 문제가 있다던가 아니면 이렇게 태어날 때부터 이렇게 기형적으로 얼굴이 뭐 이렇게 삐뚤어져 있다던가 아니면 사후에 뭐 그 불이 나갖고 화상을 입었다던가 아니면 무슨 뭐 터져갖고 뭐 그 코뼈가 뿌렸다던가 등등 이러한 장애나 어떤 그 문제가 있었을 때 그거를 보완해주기 위해서 원래 성형수술이 처음에 시작됐던 거예요. 근데 오늘날도 그런 성형수술이 있긴 해. 하지만 그 부분보다는 더 기능을 향상시키는 어떤 그런 성형수술이 훨씬 더 지금 많다는 거야. 더 아름다워지기 위해서. 그렇다면 로봇도 역시 마찬가지 아니겠냐는 얘기지. 지금은 다리가 불편한 사람들이 로봇 다리를 장착을 해서 걸을 수 있다. 이런 차원인데 나중에는 이럴 수 있다는 거야. 선생님이 좀 이렇게 던지기를 잘 못해. 팔이 약해서. 그럼 선생님이 이 팔을 뭐하고 떼내고 로봇팔을 장착할 수 있다는 거지. 우리 선생님이 지금 눈 있는데 안경을 쓰는데 안경을 쓰면 이렇게 보이는데 별 문제가 없는데 이 눈을 뭐 하겠다는 거야. 로봇 눈으로 바꿔치기 하겠다는 거야. 그러면 더 멀리까지도 볼 수 있고 또 현미경 이런 거 볼 필요 없이 뭐 더 자세히 볼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점점 이른바 사이보그 기능을 확대하기 위해서 심지어는 나중에는 뇌까지도 뭘로 바꾸는 거야? 로봇으로 바꾸는 거지. 로봇 뇌, 컴퓨터 뇌로 바꿈으로써 지능을 향상시키겠다. 이런 식으로도 나중에는 가지 않겠는 건가. 그런 점에서 과연 인간과 로봇의 어떤 그런 경계가 허물어지는 어떤 그런 가운데서 누굴 과연 인간으로 보고 누굴 뭐 사이보그로 보고 누굴 로봇으로 볼 것인 건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여러 가지 어떤 그런 논란들, 문제들 이런 것들이 있지 않겠는 건가. 그런 부분에서 이제 우리가 어디까지 허용하고 어디까지 뭐 어디부터 금지할 것인 건가 아니면 어떠해야 하는 건가 라는 부분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우리 현영이가 또 하나 우리가 이른바 반려 로봇, 요즘 반려견, 반려묘가 있는데 반려견과 반려묘를 또 그 로봇으로 대체하려는 어떤 그런 움직임이 실제로 있더라는 거지. 그래서 일본에서 실제로 있는 로봇입니다. 요거 이게 로봇이야. 보여? 네. 하프 물범을 닮은 파루라는 어떤 이러한 로봇인데 물범을 닮은 어떤 이러한 로봇이 이렇게 이런 식으로 애완용 로봇이 있는 그런 부분을 볼 수 있는데 특히 이제 그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말벗을 해준다던가 그래서 심리적인 치료를 돕는데 상당히 큰 역할을 한다는 거야. 그래서 요 것들 자체가 이렇게 겉에 자체도 이렇게 털 같은 거를 이렇게 해줘서 촉감을 좋게 우리가 그 로봇 하면 우리가 보통 이제 딱딱한 금속형을 많이 생각하는데 그렇지 아니하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애완용 로봇을 만들어주는 그런 부분을 볼 수가 있고 이 외에도 우리가 여기 있는 뭐 스팟민이라는 이러한 로봇 이거는 이제 금속형이지 딱딱하지. 그 다음에 요거 아이보라는 로봇 강아지 형태. 그 다음에 고양이 로봇 조이폴. 그 다음에 여기 원숭이 로봇 핑거링스. 뭐 이런 식으로 로봇들이 다양한 형태의 어떤 그런 이런 로봇. 아이보 아까 나왔던 아이보 1세대. 그것보다 발달한 아이보 2세대. 이런 식으로 이제 여러 가지 어떤 그러한 로봇들이 이렇게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로봇 애완용 로봇이 있었을 때 아까 예림이가 그런 지적을 한 것 같은데 사실 요즘에 이제 강아지나 고양이를 키우고 싶은데 강아지나 고양이를 와서 나랑 놀아주고 이런 건 좋은데 문제는 뭐 강아지 똥도 치워야 되고 뭐 사료도 먹어야 되고 또 뭐 산책도 시켜야 되고 이렇게 한 마리를 키우기 위해서는 많은 또 에너지 노력이 많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그에 비해서 이러한 그 애완용 로봇 같은 경우는 그러한 에너지가 들 게 거의 없는 어떤 그런 부분들 때문에 오히려 이제 강아지나 고양이는 키우고는 싶은데 귀찮은 그런 사람들의 틈새를 비집고 이런 시장이 좀 이렇게 형성되지 않느냐라는 어떤 그런 부분도 갖고 있고, 반면에 이제 반대하는 쪽에서는 그래도 똥도 치워주고 뭐 놀아주고 이러면서 그 애정이 쌓이는 거지, 그냥 일방적으로 이렇게 편하게 하는 것만 갖고 과연 그 서로 그 상호 교감이 생겨나겠냐. 또는 그 로봇이기 때문에 살아있는 어떤 그런 생물과는 그 느껴지는 어떤 그런 정서, 마음이 과연 같겠냐, 다르지 않겠냐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뭐 문제다, 좋지 않다라는 어떤 그런 의견들이 있는 것들을 볼 수 있는데, 어쨌든 현재 어떤 그런 상황들은 이런 반려 로봇 뭐 이런 부분들, 아까 군사용 로봇이 현실적인 이유로 발달해가는 어떤 그런 측면이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런 반려 로봇 이런 부분들도 이른바 시장이 있기 때문에 살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이 발달해가는 어떤 그런 부분들을 볼 수가 있어. 그래서 과학기술의 어떤 그런 발달은 그냥 우리가 뭐 과학기술을 발달시키자라고 해서 발달되는 게 아니야. 왜? 과학기술을 발달시키기 위해서는 많은 연구가 필요하고, 그 많은 연구를 하기 위해서는 연구자가 필요하고, 연구자들은 뭐야? 굶어가면서 연구하는 게 아니잖아. 연구자들 같은 경우도 그럼 당연히 연구를 하려면 많은 그 연구하는 데 필요한 비용도 필요하고 자신의 월급도 필요하고, 근데 이제 그 연구자들이 높은 연봉을 줘야 또 우수한 사람들이 거기 모일 거고, 그러려면 사업하는 사람 입장에서야 그냥 괜히 거기다 투자하고 돈을 들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뭔가 사업이 되어야 그 돈을 투자할 거 아니야. 그런 부분에서 아까 말했던 군사용 로봇이라든가 이런 애완용 로봇이라든가 장애인 로봇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현실적인 필요가 있기 때문에 우선은 거기에 이제 사람들이 연구하고 투자하고 발전시키고 또 그렇게 해나가는 어떤 그런 측면들을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먼저 이렇게 발달을 또 해나가고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 3등이 누구예요? 저요. 해. 너희들은 여기에 로봇 공학 3원칙이 너희들이 로봇 공학 3원칙을 만든 사람이라면은 어떤 조항을 따로 넣고 싶어? 권승희가 먼저 말해. 나는 이게 딱 맞는 것 같아. 난 더 느껴. 그러면은 예림이가 먼저 하래. 글쎄,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성현이는? 나도 본승이 말처럼 그냥 이게 제일 좋은 것 같아. 그러면은 아까 전에 현영이가 말 안 했는데 그 말할 거야 안 할 거야 지금? 뭘? 그 여기에서 로봇 공학 4원칙에서 더 넣고 싶은 거. 나라면 법 있잖아. 우리들이 지켜야 되는 법을 위반하면 안 된다. 음. 여기 뒤쪽에 보면은 뭐 그 음식을 먹어서 움직이는 로봇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잖아. 너희들 이렇게 음식물을 자신의 연료로 만들어서 하는 이 로봇의 단점이 무엇인 것 같아? 성현이가 먼저 말해봐. 단점? 글쎄, 단점이란 건 딱히 없지 않을까. 이거는 본승이는? 나는 딱히 단점은 없는 것 예림이는? 나도 별로 없는 것 같은데. 현영이는? 난 내 생각에도 없는 것 같아. 여기에서는 그 로봇 슈트 같은 그 사람의 몸에서 뭐 착용할 수 있거나 사람의 능력을 높여주는 그런 게 나오잖아.
근데 이런 것들이 만약에 전쟁에 사용하면은 그 사람이 다칠 수도 있는 건데 이게 너희들은 그 로봇을 이용하는 사람이 다치는 건데 이게 로봇공학 3원칙에 어긋나는 것 같아? 아니면은 사람이 다친 거니까 어긋나지 않는 것 같아? 현영이가 먼저 말해. 어긋나지 않는 것 같은데. 예림이는? 나도 어긋나지는 않은 것 같아. 원승이는? 나도 억울하지 않는 거. 성현이는? 음, 글쎄, 잘 모르겠어. 그렇게 슈트 자체가 사람에게 도움도 되긴 하는데 그렇게 약간 해칠 수도 있는 게 글쎄. 저 여기까지 할게요. 네, 수고했습니다. 다음 4번이 누구예요? 예림이. 너희가 딱 로봇이라고 그 로봇이라는 단어를 딱 봤을 때 로봇에 대한 어떤 그 로봇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는지 그런 걸 발표해 줬으면 좋겠어. 현영이 먼저. 잘 모르겠네. 제한. 나는 로봇이니까 사람을 돕는다는 그런 이미지가 제일 먼저 떠올라. 그럼 본승이는? 나는 이 책을 읽고 나서도 똑같은 생각이지만 내가 어릴 때그 로봇이나 그런 걸 많이 봐서 로봇 하면 그 변신 자동차 로봇이 이렇게 생각해. 성현이. 질문이 뭐였지? 너가 로봇이라는 단어를 딱 보거나 들으면 딱 생각나는 그런 로봇의 형태 같은 거. 아, 나는 로봇 하면 약간 그런 슈보, 아시모 이런 약간 그런 종류로 뭐라고 하지? 그런 것들이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것 같아. 휴머노이드로. 그러면 너희들이 지금 지금 너희들의 지금 필요한 로봇이 뭔 것 같아? 너희가 따로 상상으로 생각해본 로봇도 괜찮고 지금 개발된 로봇도 괜찮고 아무거나. 성현이. 성현아. 그러면 본승이 먼저 해봐. 나는 딱 나의 목소리를 듣고 내가 만약에 물을 갖다 달라고 그러면 딱 내 목소리를 인식을 해가지고 이렇게 물을 갖다 주는 약간 그런 로봇이 있었으면 좋겠어. 제안은? 나는 나랑 같이 내가 혼자서 놀 때 공을 받아주거나 같이 공을 차주는 그런 로봇이 있으면 좋겠어. 현영이는? 나라면 청소를 대신해주는 로봇? 하기도 귀찮고, 뭔가 엄마 매일매일 책을 가져오니까 그걸 계속 쌓여가고 있어서 줄 데도 없어, 이젠. 성현이 다시 해볼래.
성현아? 성현아? 자, 성현이가 뭐 연결이 안 되나 본데. 성현이 목소리가 안 들려. 화면도 꺼져 있고 목소리도 안 들리고 해서 우리가 뭐 반응을 할 수가 없네. 나갔다 다시 들어오던가. 성현이가 예림이 그냥 진행해. 너희들이 이 책이 2005년 그 정도 돼서 한 거의 15년 정도 지났잖아. 그러면 그때 당시에 상상으로만 했던 로봇이 지금 개발이 돼서 사용되어질 수도 있잖아. 졌을지도 있잖아. 그럼 너희들은 그런 로봇들이 뭐뭐가 있는지 생각해봤으면 좋겠어. 잠깐 132쪽이나 이런 데 참고해도 되고 현영이 먼저. 나는 그 빅히어로 있잖아. 거기 1화에서 그 이렇게 네모난 조그만 그 얼굴 노랗고 이렇게 귀 달려 있고 그런 로봇들이 싸우잖아. 맨 처음 그쯤 보면 아, 그걸 보면서 약간 서로 이렇게 대결하는 그런 로봇이 생기면 재밌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생겼. 그럼 제한은? 나는 뭐 별로 없는 것 같아. 거의 1000년밖에 안 지났는데 그게 벌써 발전된 게 없는 것 같아. 그럼 본승이는? 나는 이 책에서는 그 자율주행 자동차를 약간 미래를 기준으로 보고 있는데 그 지금 그 자율주행 자동차가 지금 개발이 됐지. 근데 지금 그 실험을 하고 있으니까 곧 자율주행 자동차가 될 것 같아. 성현이한테 다시 말할게. 이 책이 2005년쯤에 나와가지고 거의 15년 정도 됐잖아. 그러면 그때 당시에 상상으로만 생각을 했던 로봇들이 지금 개발됐을 수도 있잖아. 너는 그런 로봇들이 뭐뭐가 있는지 그런 걸 말해줬으면 좋겠어. 자율주행 자동차 그런 거 정도 있지 않을까? 저 여기까지만 할게요. 네, 수고했습니다. 예림이가 아주 중요한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이 과학기술 같은 경우는 하루하루가 다르게 이렇게 진보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책을 선택할 때 이왕이면 최신판을 봐야 그래야 업데이트된 어떤 그런 자료들을 볼 수 있고 요즘에 책이 인기가 없어지는 점점 이유들이 뭐냐면 인터넷 자료들 같은 경우는 계속 그 업데이트가 되잖아. 근데 책은 사실 한번 나오게 되면 그 업데이트 되기가 사실 쉽지가 않아.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책을 외면하고 그냥 인터넷 자료를 찾아서 이렇게 보게 되는 그런 경우도 상당히 많이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이 나온 이후에 사실은 이 책에서는 미래로 그려주고 있는 것들이 이미 현실로 된 부분도 상당히 많이 있는 걸 볼 수 있는데 지금 얘기 나온 김에 우리가 용어 하나 131쪽에 나오는 유비쿼터스라는 말 또 많이 사용되는 어떤 그런 말들이기 때문에 유비쿼터스라는 말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고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유비쿼터스가 뭐라는 거야? 언제 어디서나 존재한다? 언제 어디서나 존재한다라는 어떤 그런 뜻으로서 언제 어디서나 자유롭게 뭐 할 수 있다는 거야. 접속할 수 있는, 이용할 수 있는. 그래서 예전에는 이렇게 자기가 한글 문서를 했다. 그러면은 이렇게 디스켓 아니면 USB 이런 데다가 넣어갖고 갖고 다녀야 됐었어. 근데 요즘에는 뭐 구글 독스나 이런 거 해놓으면 자기가 어느 컴퓨터에나 접속을 해서도 자기가 자유롭게 그 자료들을 이용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세상으로 뭐였다는 거야? 바뀌었다는 거야.
또 뭐 프로그램이 늘 어디 깔려 있어야 됐어. 한글 프로그램이 깔려 있어서 다른 컴퓨터에 안 깔려 있으면 그걸 쓸 수가 없었어. 근데 요즘에는 그것들 자체가 다 이른바 그 뭐야 그 가상 공간에 다 저장이 돼 있기 때문에 내려서 그냥 바로 쓰면 될 수 있는 어떤 그런 부분들. 그래서 그런 점에서 이제 자유로워진 어떤 그런 부분을 볼 수가 있는데 그런 유비쿼터스 환경이 이미 갖춰진 어떤 그런 부분을 볼 수 있는데 책 132, 133쪽 보겠습니다. 여기서 보면 알람 시계처럼 제때에 깨워주는 가사형 로봇이라고 그랬는데 이미 이거는 뭐야? 여러분들 그 시리 시리도 있고 뭐 그 뭐가 있지? 무슨 뭐 하이 구글 뭐 이렇게 그 여러 가지 그 저기들 있잖아 로봇들 그 집에 오케이 구글. 오케이 구글도 있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시리. 그 회사 지니? 시리요. 시리도 아니, 있고 시리. 또 이렇게 어떤 회사 제품마다 좀 다른데 여러 가지 어떤 뭐 헤이 카카오도 있나 뭐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것들이 있어가지고 이런 알람이나 뭐 이런 기능들은 당연히 갖고 있는 걸 볼 수 있고 뭐 에어컨 같은 경우도 물론 이게 완전히 다 일반화되진 않았지만 자기가 알아서 저절로 이제 뭐 한다는 거야? 그 온도를 봐가지고 난방이라든가 에어컨 이런 것들을 냉난방 조절하는 것들은 이미 현실로 돼 있는 귀뚜라미 보일러. 현실로 돼 있는 어떤 그런 부분들을 볼 수가 있고 요즘에 그 바깥에 나가서도 집 안의 상태를 늘 뭐 할 수 있는 점검할 수 있는 뭐 그런 부분들. 그래서 이것들이 이제 뭐 이렇게 새로 지은 아파트라든가 아니면 개인적으로 비용을 들여서 해야 된다는 것 때문에 뭐 다 일반화되진 않았지만 여기 있는 기술들은 이미 현실화되어 있는 어떤 그런 부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냉장고도 뭐 필요한 음식을 바로 주문할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실제로 이렇게 현실화됐습니다. 다만 아까도 말했지만 일반화되지 않았을 뿐이지 그 부분적으로 이렇게 실현하고 있는 어떤 그런 부분들 볼 수가 있고 뭐 요즘에 뭐 줌으로 이렇게 우리가 줌으로 이렇게 수업을 하고 있는 어떤 그런 부분들도 몇 년 전만 해도 뭐 이게 가능해라고 했던 건데 가능해라고 했던 부분들인데 이제는 얼마든지 가능한 어떤 그런 부분들 이고 뭐 그 위에 자율주행차 같은 것도 지금 이미 우리나라에 현실화되어 있는 것들은 레벨 3. 운전하지 않고 자기가 알아서 가고 알아서 이게 차선 변경도 할 수 있고 추월도 할 수 있어 지금 현재.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좀 안정된 공간에서는 신호등도 자기가 인지하는 어떤 그런 부분들까지도 이미 돼 있는데 다만 이제 아직 그 것들이 법제화라든가 보호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가 있어서 아직은 사람들이 운전대에 앉아 있어야 되는 어떤 그런 상황들인데 이게 이제 조금 더 이렇게 발달하게 되면 아예 그냥 사람들이 운전대에 앉아 있지 않아도 되는 어떤 그런 상황들로 발전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부분들 뭐 그런 식으로 이제 점차적으로 더 발전된 어떤 그런 상황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아까 예림이가 말한 것들 중에 도대체 로봇이 무엇이냐 우리가 로봇에 대한 어떤 그런 생각을 물어봤는데 책 16쪽에 보면 로봇의 정의가 나와. 16쪽 로봇의 정의는 뭐야? 로봇의 정의는 인간과 비슷한 모습을 하는 책, 인간이 하는 직업, 작업을 자동적으로 하는 기계 장치, 어떤 작업이나 동작을 첫 번째 정의는 좁은 범위의 정의야. 그래서 아까 본숭이인가 누군가가 얘기를 했었는데 사람과 비슷한 모습을 한 것, 그 휴머노이드 뭐 이런 그 모습을 우리가 보통 자동으로 그 사람의 일을 대신해 주는 것들 로봇이 생각하는데 사실 은 좁은 의미고 넓은 의미의 로봇은 2번이야. 2번. 2번이 뭐야? 어떤 작업이나 조작을 작업을 자동으로 행하는 자동으로라는 게 중요해. 자동으로. 우리 사람의 개입 없이. 그 다음에 기계 장치이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이제 뭐 아까 모습은 뭐 사람의 모습이 아니다 하더라도 산업용 로봇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다 로봇의 어떤 그런 일종인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이 로봇의 로봇이라는 말이 처음 언제 쓰였고 그 말의 의미가 무엇인 건가라는 부분들에서 17쪽에 보니까 로봇이라는 말을 처음 사용한 사람은 누구라는 거야? 카렐 차페크. 체코 동유럽의 나라 체코의 극작가라는 거는 연극 대본 쓰는 사람이에요. 희곡 쓰는 사람인 카렐 차페크라는 사람이 로섬에 맞는 로봇이라는 말에서 그 로봇이라는 말을 처음 쓰기 시작했는데 그 로봇의 그 어원 뜻은 18쪽 뭐였다는 거야? 18쪽. 로봇. 카렐 차페크의 작품 속에 나오는 로봇들은 인간의 대신에 힘든 노동을 하는 노동자였다.
인간을 위해 힘든 일을 하는 노동자. 그래서 일하다 행동하다는 어떤 그런 뜻으로서 이른바 다른 말로 하면 노비. 그래서 우리 인간을 대신해서 일을 해주는 존재. 그러니까 아까 현영이가 나 대신 청소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부려먹고 싶은 거지. 재하가 내가 심심할 때 나랑 놀아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 우리 사람들은 하인, 노비, 노예를 부리고 싶어하는 어떤 그런 욕망을 갖고 있는 거야. 근데 인간이 인간을 노예로 삼는 것들은 이제 안 된다고 그래. 하지만 지금도 이른바 돈을 주고 살 수 있잖아. 돈을 주고 가정도우미를 사서 가정도우미로 하여금 현영이가 집 청소를 하게 할 수 있잖아. 재하가 돈을 주고 당신이 나랑 지금부터 내가 공 던질 때마다 나랑 놀아주세요 라고 해서 그 돈이라는 걸 통해서 우리가 저기 한다는 거야. 그 사람의 시간을 사고 그 사람을 우리가 지배한다는 거야. 우리 지금 현재 사회는 신분으로 저기 하는 것들이 아니라 돈을 지불하는 걸로 그 하는데 그런데 그 사람의 값이 점점 높아지는 거야.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 필리핀이나 이런 데 가면 좋다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 정도의 삶의 수준이면 필리핀에 가면 운전기사도 둘 수 있고 가사도우미도 한 2명이나 둘 수 있다는 거야. 왜냐하면 그 사람들한테는 뭐 우리나라 돈으로 뭐 한 50만 원만 정도만 줘도 일할 수 있는 사람도 있다는 거야.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사람들을 고용을 하려면 한 200만 원, 300만 원을 줘야 고용을 할 수 있는 데 비해서 뭐 그런 동남아시아 이런 국가들 같은 경우는 임금 수준이 낮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한 명 고용할 돈으로 4명, 5명을 고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막 우리나라 사람인데 동남아시아 가가지고 집에 자기가 가정 도우미도 뭐 2명이나 두고 운전기사도 따로 두고. 근데 우리나라에서 가정 도우미를 두고 운전기사를 둘 정도의 실력이면 최소한 기업 사장님, 중소기업 이상의 사장님 정도는 되어야 그런 삶을 누릴 수 있는 어떤 그런 부분들을 볼 수가 있는데 그 부분들을 뭘로 대체하자는 거야? 로봇으로 대체하자는 거야. 근데 이제 이러면서 이제 좀 문제가 발생하는데 아까도 여러분이 좀 아까 얘기했었는데 로봇이 인간의 일을 대신하는 거야. 그러니 귀찮고 어려운 일을 로봇이 대신해 주니 참 뭐하다? 좋다. 고맙다. 행복한 세상이다. 라는 그런 그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 반면 로봇이 인간의 일을 대신하면 그럼 대체 인간은 뭘 하고 살아야 되나?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거야. 청소도 로봇이 해주고 숙제도 로봇이 해주고 뭐 놀아준 것도 로봇이 해주고 그럼 도대체 인간은 뭘 하고 살아야 되나? 라는 어떤 그런 부분에서의 의문이 생기는 거고 두 번째로는 우리는 일을 해서 돈을 벌어서 살았는데 로봇이 대신하면 인간은 돈은 어떻게 뭐하나? 버나? 이런 질문에 봉착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로봇과 우리 인간이 함께 살아가는 어떤 그런 부분에서 로봇이 오히려 우리 인간을 몰아낼 거다. 더 심지어는 로봇이 우리를 지배하게 될 거다. 그러니 로봇과 살지 로봇 개발을 금지해야 된다. 멈춰야 된다. 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고 아니다. 로봇과 인간이 공존해서 오히려 로봇을 이용해서 우리 인간의 삶은 더 풍요로워지고 더 나아질 것이다. 우리가 하기 싫은 일, 힘든 일은 로봇에게 맡기고 인간은 하고 싶은 일, 더 좋은 편한 일, 더 좋은 일 이런 거를 하면 되지 않냐. 그래서 뭐 예를 들면 현영이가 본숭이를 놀려먹는 재미. 근데 숙제한다고 본숭이를 못 놀려먹는 일을 좀 못하는데 로봇에게 숙제는 맡기고 현영이는 좋아하는 본숭이 놀려먹기만 계속하면 현영의 삶은 더 행복하지 않겠냐. 좋은데? 본숭이가 뭐 아이스하키 하고 막 이러는데 다른 거 하느라고 아이스하키를 잘 할 시간이 부족한데 본숭이는 아이스하키를 마음껏 하며 살면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삶을 꿈꾸는 어떤 그런 부분들도 있고 과연 근데 그런 삶이 보람된 삶일 것인 건가 정말 좋은 삶일 것인 건가라는 부분에서 물음표, 의문을 제기하는 어떤 그런 사람들도 있다라는 거지. 그래서 그런 점에서 과연 여러분들은 로봇이 있는 어떤 그런 삶이 우리의 삶을 또 어떻게 바꿀 것인 건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함께 고민하고 생각해 봐야 되고
인간 중심의 사회에서 어떤 그 문화라든가 법률 체계가 있었는데 로봇이 우리 인간의 삶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할 때 그럴 때 우리의 문화나 법률이나 이런 것들은 또 어떻게 바뀌어야 되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함께 고민을 할 필요도 또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다음 누구야? 성현이. 성현이만 남았나? 맞죠. 근데 그 토론 주제를 그 생각을 못했어가지고 좀. 성현이 할 거 없다고? 그러면 다 했어? 아니면 남은 사람 있어? 다 했어요. 다 했어.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부분을 볼 수 있는데 잠깐만 책 우리가 46쪽, 47쪽을 봐보겠습니다. 자, 46쪽, 47쪽에서 제일 그 처음에는 미국이 그 로봇 부분에서 산업용 로봇에서 앞서 나갔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1970년대. 그다음 1980년대부터 그렇지 않다고 하면서 마지막 칸, 그 당시 일본은 거기를 성현이가 한번 읽어줄까? 46쪽 마지막 칸, 그 당시 일본은. 성현아 또 마이크 안 나오니? 네, 여기요. 말해봐. 당시- 나와. 읽어. 그 당시 일본은 경제가 급성장하면서 로봇 산업도 발전하였다. 반면 미국의 노동자들은 로봇에게 일자리를 빼앗기지 않기 위해 로봇 장비 도입을 반대하였고 따라서 로봇 개발도 주춤하고 말았다. 그 사이 일본이 미국을 제치고 세계 제1의 산업용 로봇 왕국이 되었다. 거기까지. 그래서 지금도 그 새로운 과학 기술의 어떤 그런 개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찬성하는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하지만 그로 인해서 그 소외되고 또 일자리를 빼앗기고 이런 사람들은 또 그거에 대해서 저항하게 됐다는 얘기예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그 한 나라가 어떤 정책을 취하냐에 따라서 더 앞서갈 수도 있고 아니면 더 뭐 할 수도 있고 뒤처질 수도 있고 그런 부분에서 과연 우리는 어떠한 선택을 해야 되는 건가라는 어떤 그런 문제에 부닥칠 수 있는 그 부분들을 볼 수가 있고 자 근데 여기서 또 하나의 어떤 그런 부분에 보면 47쪽에 그래서 미국은 그 부분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성현이. 그래서 미국은 다른 분야의 로봇 연구에 힘을 쏟기 시작했고 노력 끝에 우주, 극한 직업, 군사용 로봇 분야에서 세계 최고의 기술력을 갖게 되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또 방법들 중에 하나가 남이 나보다 더 잘해. 그래서 그 부분을 뛰어들어서 내가 남보다 더 잘하는 어떤 그런 방법도 있지만 이렇게 미국처럼 그럼 산업용 기술 로봇 그래 일본 니들이 잘한다. 니들이 가져가라. 근데 니들이 하지 않는 나는 새로운 분야에서 내가 뭔가 승부를 걸겠다. 라고 해서 우주 개발, 극한 작업, 그 다음에 군사용 로봇 분야에서 투자를 더 많이 해서 그 분야를 치고 나가는 어떤 그런 방법들. 선생님이 이 얘기를 하는 건 꼭 로봇 분야가 아니라 여러분도 마찬가지라는 거야. 여러분들이 세상을 살아가는 어떤 그런 과정에서 남과 협력하고 또는 경쟁할 수밖에 없는데 경쟁이 치열한 곳에서 내가 다 물리치고 1등 하겠다라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지만 오히려 여러분들이 과감하게 그 부분은 뭐하고 포기하고 오히려 여러분이 더 잘할 수 있는 새로운 분야에 가서 도전을 해서 그 부분에서 성취하는 것도 또 하나의 방법이 되더라는 얘기야. 자, 성현이가 제일 마지막 것도 한번 읽어주겠습니다. 또한 중국의 값싼 노동력이 퍼지면서 터무니없이 비싼 일본의 산업용 로봇을 원하는 공장도 점차 사라지게 되었다. 따라서 자연히 일본의 산업 로봇 시장도 한계를 보이기 시작했다. 그래서 이게 이 부분은 이제 또 다른 요소들. 그러니까 우리가 로봇 발달하면 좋은 거야라고 하지만 그런데 어느 지역에서는 인건비가 비싼 곳에서는 그 로봇을 개발하는 것이 이기 때문에 로봇이 발달해 나가. 근데 인건비가 싼 곳에서는 로봇 비용이 더 비싸기 때문에 그냥 사람들에게 일을 시키는 그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그런 차이가 생긴다는 거예요. 최근 들어서 우리나라에 로봇이 급속히 등장하고 있는 것이 바로 그 카페 같은 곳이에요. 그 키오스크 뭐 이런 것들 등장하는 어떤 그런 이유들이 최저임금을 인상하고 이러면서 사장님들이 아르바이트생을 구하기도 힘들고 아르바이트생들에게 월급을 많이 줘야 되다 보니까 아르바이트생 대신에 뭐야? 뭐 키오스크라고 그래? 그 기계를 하나 도입을 하는 거야. 그러면 그 기계값이 처음엔 비싸지만 아르바이트생 월급 2-3달 주는 거 생각하면 그냥 그 키오스크 도입으로 그냥 끝나버리는 거야. 또 요즘에 그 대전에도 있다고 그러는데 서빙하는 로봇 그 있는 카페 더 그거 많아요. 광고에도 봤어요.
그런 홀서빙하는 것들이 거. 사람들이 원래 미락이 있던데. 사람들이 서빙했었는데 인건비가 비싸지다 보니까 월급을 많이 주다 보니까 로봇을 이렇게 대체해 버리는 그런 식으로 하면서 그런 로봇 이런 것들이 또 발달해가는 어떤 그런 모습이 되는 거예요. 하지만 아까 말했듯이 중국이나 동남아 이런 곳은 아예 또 그 사람의 노동력 값이 싸. 그러니까 굳이 그 비싼 기계를 도입하는 것보다 사람을 모아는 것들이 사용하는 것들이 더 나은 어떤 그런 부분들. 그런 식으로 이제 각 지역이나 그 환경과 여건에 따라서 제각각 또 다른 모습들을 보이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책을 통해서 로봇에 대해서 많은 지식과 경험 뭐 이런 것들을 갖는 것들도 소중한 일이지만 그 못지않게 지금 쌤이 얘기했던 우리 사람들의 어떤 그런 삶의 구조들, 세상을 살아가는 어떤 그런 방법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뭐 지혜로운 생각을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35분에 시작했는데 다음 주도 우리가 한 35분 정도에 시작하는 걸로 알고 그렇게 뭐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주에는 여러분들이 체 게바라와 랄랄랄 라틴 아메리카라는 책인데 체 게바라라는 여러분들 부모님들이 아마 체 게바라에 대해서 뭐 알고 있는 분들이 많고 체 게바라가 한때 그 세계적으로 아주 인기 있는 어떤 그런 인물이었는데 쿠바 혁명을 성공시킨 그런 그 부분에서 영화도 많이 나와 있고 체 게바라 그 티셔츠도 사람들이 많이 입고 다니고 있었는데 그 체 게바라의 삶 플러스 남미 남아메리카지 우리가 뭐 브라질 뭐 아르헨티나 뭐 페루 뭐 칠레 뭐 이런 남아메리카의 어떤 그런 지역에 대한 소개가 이렇게 결합되어 있는 어떤 그런 책들인데 다음 주에는 그 책 가지고서 우리가 함께 이야기를 나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방학해서 좋아? 본승아? 예림이하고 저도 행복합니다. 아니, 저는 나는 불행이에요. 가야 돼서 싫어. 저 자리 가요. 영어 캠프를 하는데요. 자리 가요. 옆에 여자, 그 반대 최악이야. 여자, 반대 여자, 그다음에 뒤에 여자, 뒤 옆에 여자, 반대 여자. 난 좋은 줄 아냐. 난 행복한데 학교 안 가가지고. 본승이 나만 좋네. 언제 그렇게 여자들에 둘러싸여 살아보겠어. 아주 그냥 아니 감사하게 선생님이 그렇게 자리를. 자, 어쨌든 방학 잘 지내시고 다음 주 또 건강한 모습 보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안녕. 안녕하세요.